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의 홍성찬 선수와 함께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나만 치니? 자, 홍성찬 선수 좀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죠? 많이 긴장되시나요? 네,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고 네.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요. 그래요? 되게 설레기도 하네요, 지금.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네. 그 긴장해서 빨개지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까맣게 타신 건가요? 긴장해서 많이 빨개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야외에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붉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분과 오늘 함께라면 많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KBS 스포츠의 나무 위키로 불리는 정현호 스포츠 PD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홍성찬 선수가 지난 주말에 정말 테니스 팬들은 물론 스포츠 팬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기 후에 연락 많이 받으셨죠? 네, 덕분에 이렇게 라디오 출연도 해보고 네. 많은 지인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았는데 또 특히 팬분들한테 SNS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좀 재밌게 좀 SNS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좀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 승리의 여운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현호 PD 경기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서 또 열렸기 때문에 홈 팬들의 응원이 또 바로 와닿잖아요. 경기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팬들의 응원이 바로 와닿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리버스 스윕을 통해서 이번에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마치 그 월드컵 때 황희찬 선수의 골처럼 그쵸. 마지막 이 홍성찬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직관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하면은 꼭 가겠습니다. 너무 아깝다. 예. 자, 그 이틀간의 역전 드라마, 모두를 울리고 또 네. 웃겼던 드라마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첫날에 1승 정도를 하고 다음 날 뭐 둘째 날을 맞이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뭔가 계획대로 잘 풀리진 않았던 거죠. 네, 일단 저희 계획은 뭐 당연히 2승을 하고 네. 첫날을 맞이하는 거였고 음. 근데 1승이라도 할 줄 알았었는데 2패를 하는 바람에 저희 계획이 조금 틀어졌긴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도 그렇게 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돌아가셔서 좀 이제 숙소에서 좀 많이 좀 침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긴급 회의를 했는데 경기 끝나고 네. 그때 이제 나왔던 멘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0대2로 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드라마 쓰긴 좋은 조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순우랑 저랑 형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복식만 잡아주면 순우가 잡고 네. 저희가 뒤에서 동생들이 한번 잡아보겠다 어떻게든 라는 해보겠다고. 말도 진짜 했었어요. 얼마나 웃으면서 재밌었을까요? 네, 뭐 분위기가 안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네. 억지로 밝게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날 있었던 경기들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제1단식에서 권수루 선수가 디주 베리스한테 일격을 당한 겁니다. 사실은 승산이 있다고 봤었는데 1패를 당한 거죠. 네, 일단 첫 세트에 순우가 쉽게 이기는 모습을 보고 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었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2세트부터는 베리스 선수가 뭐 자신의 장점인 강서브로 반격을 시작하면서 네. 순우가 지긴 했는데 제가 그때 또 위에서 경기를 보면서 순우가 지니까 오히려 저가 더 많이 떨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베리스 선수 특징이 네네. 2세트가 되면 점점 기량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 2세트만 되면은 이제 서브도 좀 살아나고 특히 서브는 원래 좋은 선수고 네. 거기다 이제 스트로크도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랬었는데 음. 사실 홍성찬 선수랑 다음 날 대결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원래 좀 몸이 늦게 풀리는 편인가요? 제가 올해 호주 오픈을 가서 굳이 한번 베리스 선수 예선 1회전을 찾아봤는데 초반에 긴장을 좀 하는 모습도 보였고 에러도 많이 나왔는데 후반부터는 이제 강 서브가 많이 들어가고 좀 자신의 플레이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데이비스컵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권수루 선수가 1단식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홍성찬 선수가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고팽 선수가 워낙에 유명한 선수고 잘하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음. 그 부담감은 항상 국가대항전이라는 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고팽 선수를 상대로 사실상 뭐 난적임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죠. 어떤 전략을 그때 들고 가셨나요?
일단 워낙에 다양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도 하고 워낙에 베테랑이다 보니까 제가 그 선수는 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제가 끝까지 에러 없이만 하면은 그 선수도 당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서 했는데 초반에 좀 당황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 좀 워낙에 베테랑이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를 찾고 노련하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고팽 선수가 이제 스트로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홍성찬 선수는 비등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러면은 원래 홍성찬 선수의 전략대로 된 편인데 마지막까지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점 어느 게 좀 가장 아쉬웠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초반에부터 봤을 땐 진짜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초반에 이기고 있다가 뒤집히긴 했지만 네네. 고팽 선수가 나중에 이제 시합을 하면 할수록 제가 좀 밀린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플레이를 하고 또 뭔가 여유를 찾은 듯한 느낌을 저한테 줘서 아하. 제가 오히려 부담이 됐었던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확실히 진짜 뭐 세계적으로 내로란 선수들에서도 이 여유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예, 그 본인의 페이스를 찾는 것. 그래서 이렇게 첫날은 아쉽게 2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날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한테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 때 이제 경기장 밖을 나설 때? 일단 한국에서 데이비스컵을 하면서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한 거는 처음이지만 또 많은 관중들이 오셨고 또 표도 빨리 팔렸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첫날에 2패를 하게 돼서 팬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죠. 진짜. 자,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뭐 숙소에 돌아가서 의기투합도 하고 네. 다시 이제 물러설 곳이 단 한 걸음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 대표팀이 모두 마음을 다 잡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진짜 이때 뭐 경기 직전에 같은 국가대표팀 선수들끼리 나눴던 이야기 같은 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경기 직전에 뭐 벨기에 선수들이 워낙에 다 베테랑인 선수들이고 랭킹도 저희보다 높기 때문에 뭐 실력적으로는 저희보다 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이건 국가대항전이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끼리 팀워크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이제 네. 서로 의지를 많이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화이팅도 더 많이 해주고 서로 좋은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식 경기를 보니까 송민규 남지성조가 두 세트 다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바람에 엄청 옆에서 보면서 조마조마. 예, 이거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그 상황에서 타이브레이크 두 번 갈 때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형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었고 타이브레이크는 같지만 뭔가 이길 것 같았어요. 저희 느낌도 이길 것 같았고 그리고 이번 게임을 더 잡아야 저희 다음 게임도 기회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 목 놓아서 또 응원도 하고 또 더 힘이 되게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둘째 날 첫 번째 복식 경기 남지성, 송민규 이 두 사람이 승리의 초석을 깔아줬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1승을 거뒀고요. 그 다음이 권순우 선수 경기였는데 일단은 홍성찬 선수가 그 전날 고팽하고 경기를 하셨잖아요. 네. 뭐 좀 조언 같은 걸 준 게 있었나요? 사실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시합하면서 느꼈던 그런 상대의 게임 플레이나 제가 느꼈던 기분을 난 참고만 하라고 순우한테 말은 해줬는데 워낙에 순우가 더 잘하는 선수고 알아서 잘 할 거니까 크게 조언 같은 건 해주진 않았어요. 네. 뭐 그런 것들 참고하라고 알려주면 그게 조언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권순우 선수마저 꺾고 네. 이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 첫날 경기에서는 사실상 권순우 선수가 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2승 2패 이제 동률이 됐잖아요. 네. 네. 부담 더 크지 않았어요? 그러네. 일단 순우 경기를 위에서 보면서 순우가 이기는 걸 보면서 화이팅을 외쳤지만 네.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부담되니까. 그러니까요. 순우도 저를 보면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었고 네. 난 했다. 저도 같이 세레머니를 해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자, 이렇게. 진짜 모든 이제 성사 그쵸. 승패가 이제 홍성찬 선수의 손에 맡겨진 거잖아요. 네, 그쵸. 와, 그때 그 경기장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일단 진짜 많이 부담도 됐었는데 네.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 부담이 설렘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렘. 이번엔 기회다. 나도 좀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또 설렘을 가지고 시합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일 PD 이 경기가 타이브레이크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 설렘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경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는데 이 마지막 샷이 백핸드 로브 샷이었는데 네. 요 이제 샷이 이제 ATP 남자 프로 테니스가 이제 선정한 핫샷으로
또 이제 선정이 될 정도였거든요. 이게 매치 포인트 샷인데 굉장히 뭐랄까 좀 아름답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ATP의 보도에 따르면은 결정적인 마지막 경기에서 ATP 랭킹이 122단계 위인 상대였다. 근데 이 상대를 상대로 나라를 위해 승리를 쟁취했다. 또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뭐 기사지만 정확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진짜 국가대표로서 우리는 뭐 개개인이 대결이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으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자 네네. 라는 홍성찬 선수의 그 말을 그대로 실행을 한 건데 네. 그 이 마지막 로브샷 의도했던 대로 딱 들어간 건가요? 일단 제가 백핸드 로브샷을 하기 직전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샷이었고 그리고 제 라켓에 맞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하. 그래서 상대방이 챌린지 신청을 했지만 저는 바로 세레머니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바로 엎드려서 살짝 눈물을 야, 아이고야. 흘리는. 진짜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궁금하네 진짜. 예. 정말 그 마지막에 그 한 끗 집중력의 그 한 순간이 승패를 좌지우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타이브레이크 상황 조금이라도 네. 긴장하면 몸에 약간 경직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권순우 선수가 계속 집중하라고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테니스 팬들도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영상을 보고서 댓글을 달았던 것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홍성찬 선수가 랭킹 탑백에 들어서 내년 호주 오픈에서 이 플레이를 또 보고 싶다.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명승부였기 때문에 되짚어 보니까 좀 어때요? 이제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홍성찬 선수는 자신의 경기를 뭐 다시 한번 보는 타입인가요? 일단 잘한 경기는 보고요. 아하. 네. 못한 경기도 찾아보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럼 토요일 날 경기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진 않았습니다. 일요일 날 경기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매치 포인트만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것만 반복 재생해서. 네. 그 지금 그때 승부를 생각하면은 뭐 야, 이 부분이 좀 잘 풀렸던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보시면서 느꼈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장점을 최대한 많이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플레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돼서 그런지 조금 더 긴장도 덜하고 네. 좀 더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이번 승부를 계기로 홍성찬 선수가 자신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계기로 진짜 자신감이 되게 많이 올라왔고 네. 어떤 선수랑 해도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오, 오. 멘트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오늘도 연습을 하고 오셨다고 해요. 네네. 이게 승부가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다음 뭐 일정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죠? 네,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연습을 쉴 수는 없고요. 또 연습을 해서 다음 경기도 또 바로바로 준비를 해야 돼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현호 PD가 소개한 댓글 중에서 뭐 내년 호주 오픈에서 이 선수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네.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홍성찬 선수는 다시 투어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오늘의 주인공은 데이비스컵 대회 역전 드라마의 주역 한국 테니스 대표팀의 홍성찬 선수입니다. 그리고 정현호 스포츠 PD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었으니까요. 홍성찬 선수 개인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테니스를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처음 접하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 동호인이셔서 아하. 많이 따라가서 이제 테니스를 접하게 됐고 네. 정식으로 테니스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정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전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서 테니스장에 많이 다니신 거네요? 네,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오. 라켓 들고 공 차면서 놀면서 네. 그렇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네. 바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바로 승승장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는 직접 말하면 쑥스럽습니다. 네. 정현호 PD가 대신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이제 2학년 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바로 충주 회장배 출전을 했는데 여기서 8강에 오르면서 첫 출전에 8강. 네. 관계자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07년에는 3학년부에서 10세부에서 첫 우승을 또 차지를 합니다. 우와. 이제 이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단식에서만 7관왕, 복식에서 3관왕, 그리고 교육감기 3관왕 다 해서 지금
10세 연령대 대회에서 43연승을 뭐 물론 이제 좀 유소년급의 대회긴 지상 하지만 최강의 10살이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약 4년 동안 한 번도 안 집니다. 와. 그래서 지금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2009년까지 해서 106경기 무패 행진, 그러니까 106연승, 15개 대회 연속 우승. 이게 집계를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안 졌다는 것도 굉장히 와 정말 놀라운 선수였구나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야, 이게 맞나요? 106경기 연승이? 106경기 네, 연속 이긴 건 맞고요. 예.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은 한 번도 지지는 않았고 와. 아마 6학년 때 그 성적을 예. 106연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뭐 약간 동료 테니스 어린이들에게는 재앙이었겠네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차피 우승은 홍성찬. 그렇죠. 홍성 선수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저 궁금한 게 아버님께서 아버님 따라서 테니스장에 다니다가 2학년 때부터 시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버님이 동호인이셨지 선수는 아니셨나 보네요. 네, 동호인으로 테니스를 그냥 즐기시기만 하시는 선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아니 아버님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내 아들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예. 지질 않네. 예. 어떠셨어요 집안에서는? 근데 항상 아버지가 친구는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많이 좀 쑥스러워서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예. 일단 저희 아버지가 최대한 다치지만 말라고 하시고 네. 뭐 그렇게 잘하니까. 많이 신경을 안 써주신 게 오히려 더 제가 테니스에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냥 하던 대로 다치지만 마라는 정도의 조언만 해주시고 106연승을 네. 하고 있는데 하던 대로 해. 나보다 잘 치는데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예,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국제 대회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이제 국내 대회에서 더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바로 2009년 12월에 음.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디어 단식에서 준우승, 복식에서 우승 쭉쭉쭉 나가면서 한 달 사이에 이 세계 최고의 주니어 대회에서 4관왕. 이게 이제 와. 당시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 성적이었다고 하고 이어서 이제 2014년에 프랑스 오픈 주니어 단식에서 또 8강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권에서도 16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이 성장 속도를 쭉쭉쭉 가다가 2015년에 또 한 번에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게 바로 이 호주 오픈 주니어. 아까 호주 오픈에서 만나고 싶다 했는데 네네. 이미 호주 오픈을 가보긴 했습니다. 주니어로. 주니어로 네. 가서 준우승을 출전했는데 당시에 7번 시드를 받고 홍성찬 선수가 출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피올린 선수에게 아쉽게 지긴 했지만 이것도 타이브레이크 끝에 패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다 이렇게 이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방송을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게 무시 은퇴한 선수의 커리어를 제가 읊어드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현역으로 한창 이제 뛰고 있는 선수의 기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또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네. 말하기는 좀 쑥스럽고 아, 딱 좋은 것 그렇다면은 같습니다. 뭐 제가 좀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알겠습니다. 또 있었군요. 사실 이 홍성찬 선수가 체격적으로 봤을 때 뭐 세계적인 선수들에 비해서 큰 체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긴 했으나 주니어 시절 때 그 당시에 상대해본 선수들 다 본인보다 체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뭐 큰 선수들이 많았겠죠. 워낙에 큰 선수들이 많았고 힘도 워낙에 센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힘보다는 타이밍으로 치는 테니스를 추구하고 그렇죠. 주니어 때는 또 그런 게 잘 먹혔어서 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주니어 때 연전연승하긴 했지만 시니어 무대로 갔을 경우에 조금 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턴 프로를 한 이후에 챌린저 투어 무대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퓨처스 무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2022년 작년에 다시 또 우승을 지키면서 챌린저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신체적인 체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단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멘탈이 있다. 근데 이 멘탈이 있으면은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장 과정을 좀 이렇게 길게 짚어보면은 네. 승승장구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싶을 정도의 인물이 한국 테니스계 주니어 테니스계에 등장을 한 건데, 근데 막상 또 프로로 진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의 벽을 한번 크게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주니어 이후로 프로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네. 제가 조금 많이 연습 부족이라든지 좀 많이 테니스에 진심이 아니었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셨구나.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기보다는 테니스에 조금 질려 있었던 아, 그럴 수 진짜요?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외국 네. 나가는 것도 조금 외로웠고 그런 게 조금 질려서 저 한국에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0살이면은 지금 제 아들보다도 어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선수가 10년 동안 테니스만 쭉 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 뭐 어린이 때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정말 운동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외국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슬럼프가 충분히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뭐 지난 주말 정말 멋진 명승부 같이 함께 펼쳤던 권순우 선수가 절친이잖아요. 네. 또 권순우 선수가 또 여태서는 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기량이 축축 올라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느낀 괴리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순우가 잘할 때는 네. 제일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많이 좀 채찍질을 하면서 점점 제가 내려갔던 거고 지금은 순우를 완전히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인정하면서 친구에겐 배울 건 배우자라는 마인드로 다가가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테니스를 성장을 하고 있고 물어볼 건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지점에서 저는 홍성찬 선수에게 정말 꼭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네. 사람이 잘하다가 이제 슬럼프가 올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보다도 이 슬럼프를 이겨낸 과정이 진짜 위대한 선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겪어서 이겨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뭐 기자분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실 때도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슬럼프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슬럼프는 전성기가 있어야 슬럼프도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전성기를 찍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 슬럼프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6연승 정도로는 전성기를 할 수 없다. 네. 그 정도야 뭐. 206연승 정도는 해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돌아온 홍성찬 선수가 네. 지난해 생애 첫 ATP 챌린저 타이틀 얻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좀 뜻깊은 시즌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 권순우 선수가 경기 전날에 결승 전날에 좀 응원 메시지도 했었다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까? 일단 항상 순우가 저한테 얘기한 건 너는 존 밀먼도 이겼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존 밀먼. 제가 여태까지 한 선수 중에 제일 랭킹이 높았었고 높은 선수가 존 밀먼이라는 선수인데 이 말을 저한테 계속 하면서 넌 자신감을 가져야 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보다 조금 더 무섭고 좀 자극이 왔었던 말은 네네. 너 지면 한국 오지 마라는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요? 네, 순우가 그런 말을 했어서 어. 항상 시합 끝나도 시합 전에도 순우랑 연락을 하고 뭐 시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근데 또 하나 듣기로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안정을 좀 찾은 것도 분명히 좀 한 몫을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내분과 함께 투어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어릴 때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겪었던 조금 심적인 힘듦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확실히 결혼을 하게 되면서 뭐 일찍 결혼을 했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고 또 그런 책임감이 생기면서 제가 지켜야 할 것들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와이프가 이제 또 멘탈 코치처럼 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 옆에서 많이 좀 컨트롤을 해주면서 멘탈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스튜디오 바깥에 아내분이 와 계시거든요. 네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나중에 이제 안 오셨을 때 따로 한번 또 여쭤볼게요. 네. 그때 버전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일단은 홍성찬 선수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그 순위를 높여가는 게 목표잖아요. 네. 올해는 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올해는 저는 150이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순인데. 올리겠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자신감 멋있습니다. 네. 예,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홍성찬 선수 하면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랠리를 잘하는 수비가 좋은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스트로크라든가 서비스 있어는 약점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이번 데이비스컵 대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서브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점이 많이 생긴 것 같던데 어떤 보완을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브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서브를 강하게 넣는 것보다는 좀 방향성, 확률적인 걸 많이 생각하고 그런 걸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게임에서도 더 많이 득점이 나고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올해는 또 이제 커다란 빅매치 중 하나가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또 아시안 게임도 국가 대항전이고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자부심 있게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병역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그렇죠. 않나. 정말 안간힘을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는 사실 그 잘 모르지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테니스 인기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장난 아니죠. 예, 동호인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특히 네. 어린이들이 많이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걸 좀 체감하시나요? 네, 이번에 서울에서 투어 경기도 하고 네. 뭐 이번에 데이비스컵 경기를 할 때도 많은 관중들이 와주시고 네. 또 표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았던 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인기가 많아졌고 또 젊은 층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아졌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희도 이제 좀 더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죠.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저희도 인기 종목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 테니스라는 종목의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홍성찬 선수고 네. 또 이제 반대로 또 이 올라가는 테니스의 인기를 바탕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홍성찬 선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팬 여러분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테니스 선수들 보면 지금이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은 재밌는 경기랑 뭐 이번에 했던 데이비스컵 같은 경기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들, 뭐 각오, 바람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찬 선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현호 PD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 테니스 국가대표팀의 홍성찬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